몇 달 전 온 나라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현직 육군 대위 A씨가 수천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군사 기밀을 북한 측 공작원에게 유출한 뉴스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해당 부대는 기존 계획 관련 문서를 전부 폐기하고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이버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A대위는 평소 사이버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A대위는 비트코인을 주겠다는 북한 해커의 말에 포섭된 것입니다. 이처럼 도박에 빠져 스스로 조절이 불가능하게 되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만큼 위험합니다. 물론 모든 도박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박에 깊게 빠져 통제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슨 이유로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도박이라고 하면 위험하며 지금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날릴 것 같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건 바로 도박사의 오류라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도박사의 오류는 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확률적 사건들이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속에서 상관관계를 찾아내려고 하는 생각의 오류를 이야기합니다. 도박에서 돈을 잃기만 하던 사람이 다음에는 꼭 딸 것이라고 생각하듯이 자신 원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실현될 것이라며 기대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의 비율이 8대2로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앞면이 나왔으니 다음에도 앞이 나올 것이다. 혹은 뒤가 적게 나왔으니 이번엔 뒤가 많이 나오겠지 라고 해석하는 것이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10번을 던지는 동안 동전의 앞면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11번째에도 동전의 앞면이 나올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11번째에 던지는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에 나올 확률은 둘 다 50대 50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 던진 동전은 11번째 동전의 결과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로또 당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로또 결과를 통계 분석해 다음 회차에 나올 로또의 번호의 가장 확률 높은 숫자를 예측해준다는 식의 광고를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또 추천 방식은 무작위로 숫자를 뽑아내는 것이기에 그 전까지 나왔던 로또 번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유료 사이트에서 비싼 회비를 주며 받은 예측 숫자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결국 도박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예측할 수 없는 확률 게임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돈을 잃어버렸으니 다음번에는 대박이 터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착각입니다. 이러한 도박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입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 예방과 더불어 치유와 재활 서비스와 같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와 가족, 지인들을 위해 헬프라인 1336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36으로 전화를 걸어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336은 치유 서비스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의 지역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원, 광주,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세종 충북, 대구, 인천, 전북, 정선, 부산, 울산, 대전, 충남, 제주, 경남, 경북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센터에서 도박 중독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박에 빠졌을 때는 도박문제관리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러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도박으로부터 잘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도박에 빠지지 않고 놀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돈의 주체를 가까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은 자금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스스로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주변 가족에게 수입을 맡겨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상시에 계획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도박을 수년간 잘 끊고 살았던 사람도 오랫동안 함께 도박을 해왔던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을 마주치거나
길거리에 도박과 관련된 문구 혹은 간판들을 볼 때 다시금 도박에 대한 충동이 강하게 생깁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 도박 충동을 제어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자신이 도박을 하고 싶은 욕구가 드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검색 중 인생 역전을 원하세요? 라는 배너 문구를 보았을 때 도박 욕구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비상시 계획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인터넷에서 인생 역전을 시켜주겠다는 식의 문구를 보게 된다면 바로 도박센터 무료 전화상담 1336으로 전화를 한다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만드는 것과 만들지 않고 머릿속으로 도박에 빠지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만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의 행동 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여가 생활을 찾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나보다 돈도 많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근슬에 도박으로 한 방에 인생을 역전시키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도박만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 없어 도박에 빠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도박처럼 자극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지 않고도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시킬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변 공원 뛰기,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보기, 요리하기, 퍼즐 맞추기, 친구와 전화하기 등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발견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한 가지만 생각해 놓기보다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므로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박, 한 번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 생활로서 도박을 즐기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